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진행을 맡은 김민입니다. 코로나19가 계속적으로 확산하면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화상예배로 전환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 모두가 하나 돼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땅을 회복시키길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요. 개인 위생관리도 철저히 부탁드립니다. 또 영유아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건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는 특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예배를 세우고 기도 교육을 통해 복음 안에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은 영남 2본부, 수도권 본부, 중부본부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세우는 교회들의 다양한 사역을 소개하는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영남 2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영남 2본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영남 2본부 김영준입니다. 저는 지금 포항에 나와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이 어려운 이때 우리 크리스천은 기도와 섬김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힘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분위기 전환 좀 시켜드릴까요? 겨울 하면 떠오르는 간식 바로 붕어빵이죠. 저는 오늘 아주 특별한 붕어빵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안에 아주 특별한 것을 넣고 만듭니다. 바로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요. 사랑을 가득 담은 붕어빵으로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는 푸른 초장교회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이곳은 포항에 위치한 푸른 초장교회. 한창 분주한 김치양 목사가 보입니다. 무엇을 하는 건지 짐작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제 봉사 나가기 전에 또 판매 나가기 전에 이제 밀가루를 반죽하는 반죽을 만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제가 바쁠 때는 미리 성도님들이 오셔가 준비해 놓기도 하고 또 제가 또 하기도 하고. 네, 김치양 목사는 붕어빵 목사라는 아름다운 별명을 갖고 있는데요. 오늘도 한 손엔 붕어빵, 한 손엔 좋은 소식을 들고 나설 준비를 해봅니다. 자, 출발 준비. 먼저 도착한 곳은 흥해 실내체육관. 도착하자마자 이어지는 분주한 손길. 김치양 목사는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에서 붕어빵을 굽고 있는데요. 성경 읽기. 2017년 포항 지진 이후 이재민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곳. 당시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2천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며 포항 일대가 슬픔에 잠겼습니다. 김치양 목사의 붕어빵 무료 나눔은 이곳의 주민들과 함께 울며 위로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재정 형편이 넉넉지 않아 붕어빵 기계를 바닥에 깔아놓거나 승합차 뒤에 얹어놓고 사역을 했었는데요. 진심으로 이재민을 섬기는 그의 모습에 예장통합 포항노회와 CTS의 후원 프로그램 7천 미라클에서 푸드 트럭을 마련해줘 붕어빵 사역이 더욱 수월해졌습니다. 오늘도 맛있게 구워지는 김치향 목사표 붕어빵. 일단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있어야 봉사가 되는 거지. 남을 위해서 할 수 있다. 야, 나도 이거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돼야 그게 봉사가 되겠습니까?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 그럴까요? 통통한 붕어빵이 맛있어 보입니다. 예, 요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이게 2년 3개월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제 올 때마다 너무 기쁘게 반겨주시고 또 뭐 식사도 하고 하라 그러고 올 때마다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시고 가족처럼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그랬는데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여기서 벌써 2해, 3해째 겨울을 나고 있으니까 이게 안타까우니까 그냥 같이 와 있는 겁니다. 예. 정성껏 붕어빵을 구우며 지역사회를 섬겨온 김치양 목사. 그 사역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고 있는데요. 이재민뿐만 아니라 포항의료나눔 봉사단과의 협력은 물론 수해 지역에 찾아가 붕어빵을 전하는 등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모든 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년 겨울 성탄 시즌이 오면 포항 성시화 운동본부와 함께 이웃들을 위해 사랑의 붕어빵 무료 나눔을 펼치고 있답니다. 조금도 식지 않고 섬김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김치양 목사의 붕어빵. 그의 붕어빵은 이제 또 다른 의미로 나아가고 있는데요. 사용 허가를 받고 도로 한켠에서 직접 붕어빵을 판매하는 김치양 목사. 그가 붕어빵 판매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붕어빵을 굽다 보니까 이제 목회자 자활을 자활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어갔으면 좋겠다. 제가 자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 다른 목사님들 또 성도들 가운데 직업이 없는 분들도 이렇게 이런 작은 일들을 통해서 소자본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자활의 마음을 하나님 계속 주셔요. 그래서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도 안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 가지고 계속 지금 자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는 좀 시간이 갈수록 우리 아빠는 좀 더 특별한 목회를 하고 있구나, 더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구나라는 생각에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좀 더 도전도 받고 젊은이로서 저희 아빠는 되게 좀 청년 같은 목사님이라는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전 되게 좋아요. 잘하지 않고. 이곳이 바로 붕어빵 맛집. 김치양 목사의 붕어빵은 한 번 맛보면 계속 생각나는 붕어빵이랍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좀 나눌 수 있을까 싶어서 선택한 게 이 붕어빵을 들고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붕어빵을 받을 때마다 너무 좋아하고 또 기뻐하고 또 맛있어하고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받아갈 때는 모르지만 이 속에는 뭐가 들었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왔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는 굽고 있고 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붕어빵을 세상 가운데 나누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붕어빵은 그래서 사랑입니다. 예. 사랑의 붕어빵 덕분에 사계절 내내 따스하고 맛있는 향기가 가득한 이곳. 김치양 목사의 붕어빵은 단지 하나의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영의 양식입니다. 내 사랑을 담은 붕어빵으로 이웃을 섬기며 이렇게 귀한 영혼 구원 사역을 하고 있는 푸른 초장교회 김치양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에 있는 푸른 초장교회 붕어빵 목사 김치학입니다. 네, 목사님, 푸른 초장교회가 어떤 계기로 이렇게 붕어빵 나눔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 교회가 처음부터 붕어빵 나눔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저희가 붕어빵 전도를 시작을 했는데 그해 그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 지진 이재민들을 저희가 어떻게 좀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가운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붕어빵을 가지고 지진 이재민 대피소에 나가서 그 붕어빵을 나눈 게 이게 붕어빵 나눔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목사님. 붕어빵 나눔 사역을 하시다가 판매를 하시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부터 이 붕어빵 판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봉사를 함께 하고 있던 성도들의 참 어렵고 힘든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도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하던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봉사에서 자활로라고 하는 그런 화두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나누고 그 이후에 성도들에게 그 붕어빵 그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차를 준비해서 붕어빵 그 자활 1호를 저희가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붕어빵 사역을 계속하려고 그러면 재원 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고민하던 가운데 카페 하시던 목사님께서 목사님도 붕어빵을 한번 팔아봐라 그렇게 하는 권유와 또 제가 알고 있는 지인 그 치과 원장님이 자리를 내주시면서 여기서 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권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이 붕어빵 판매입니다. 그리고 그 판매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 혼자 이 붕어빵을 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우리 목사님들도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척교회, 상가교회 목사님들에게 조금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지금까지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붕어빵 이익금을 모아가지고 목회자 자활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 출장 스팀 세차, 그다음에 입주 청소, 방역, 탈취 이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목회자와 평신도가 함께하는 경제 공동체 또 신앙 공동체의 개념으로 협동조합이나 마을 기업 이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듣기만 해도 너무 귀한 사역인데요. 끝으로 푸른 초장교회는 지난 포항 대지진 때도 포항 시민들을 위로하는 역할을 하셨잖아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민들에게 격려의 말씀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예기치 않았던 그러한 그 일들이 우리나라 가운데 지금 겹쳤는데, 우리가 그 3년 전에 지진으로 인해서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포항 지역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들을 전국 각지에서 또 교회들이 많은 격려와 봉사와 위로를 통해서 저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있는 것처럼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또 서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이런 일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귀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모두가 힘내고 또 용기 내어서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사님 저도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예,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김치학 목사님처럼 지역을 섬기는 목회자들이 있기에 이 어려움은 하루속히 극복될 것이라 믿으며 지금까지 영남 이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붕어빵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가득 담아서 그런지 크기도 정말 크고 모양도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 붕어빵 사역으로 사랑을 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푸른 초장교회 사역들을 통해서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에 위로와 소망이 함께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키워내는 기독 대안학교를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희망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수도권 본부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유혜선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코로나19 확진자 때문에 뭘 해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커지는 요즘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론 이때야말로 세상과 차별화된 크리스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 다음 세대들을 잘 지키고 복음 안에서 양육하는 게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어떤 학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맞습니다. 이렇게 세상과 다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양육해 코로나19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서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꿈을 꾸고 희망을 싹 틔우며 크리스천 리더로 자라나는 곳인데요.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의 가치관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혜성교회 이야기학교입니다. 이야기학교의 재미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늦겨울의 저녁이 어스름을 드러내는 시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혜성교회에서는 이야기학교의 10번째 졸업식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참석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한 진풍경이 펼쳐졌는데요. 이야기학교만의 또 다른 진풍경이 있으니 그건 바로 졸업식과 입학식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학생은 이야기학교 중고등 과정을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이렇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다음 순서로 졸업생의 인생 설계 발표가 이어지는데요. 결혼 후에는 예수님 닮기라는 가훈으로 삼고 그리고 자녀들 중 한 명 정도는 이야기학교에도 보내고 싶습니다. 네. 졸업생뿐만 아니라 입학생과 재학생 그리고 교사와 부모까지 모두 주인공이 되어 눈물과 감동, 웃음이 가득한 이야기학교의 새로운 이야기가 오늘도 펼쳐집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게 한 그런 이야기학교, 또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저를 이야기학교에 보내주신 부모님,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참 많이 감사드립니다. 약간 앞에서 계속 울컥울컥 할 정도로 좋은 기억들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되게 아쉬운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옆에서 계속 목사님이나 선생님들이 앞으로 삶을 응원해 주시는 걸 아니까 되게 좀 뿌듯했었던 자리. 대학 입시와 경쟁 체제의 교육 속에서 학생 스스로 공부의 주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부모 역시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주체가 되어 학교와 함께 교육을 해왔기에 부모들의 학교를 향한 애정도 아이들 못지않습니다. 학교의 운영 방안,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어떤 고민들, 이런 부분들을 저희 부모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어서, 그래서 어떻게 더 좋은 방법으로 갈 수 있는지를 서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학교에 아이들만 보내는 게 아니라 부모들도 거기에 같이 동참해서 아이들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생각, 고민들을 나눈다는 것 그 자체가 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 공교육의 한계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행복한 북유럽식 삶의 교육을 목표로 기독교 본래적 교육 회복과 기독교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된 이야기학교는 가정과 학교, 교회의 교육이 온전한 유기체를 이루어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존중하고 하나의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가정이 가장 먼저 핵심적으로 주체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교에다 맡기면 되는 게 아니다. 부모가 자녀를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 하는데 가치관과 세계관이 일반 공교육에서는 형성되지 않으니 이야기학교 안에서 함께 협력해서 기독교적 가치로 아이를 길러야 되겠다. 이런 의식이 생기도록 부모 연수, 또 부모님과의 대화, 부모의 참여를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졸업식과 함께 시작된 방학. 이야기학교 아이들의 방학은 어떤 모습일까요?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한 카페에서 이야기학교에 재학 중인 이현진 학생을 만났습니다. 뭔가에 열중하는 모습이 여느 고등학생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데요. 교과 공부라도 하고 있는 걸까요? 11학년 때 저희 학교에서 한 달 동안 유럽 여행 가는데 그 중에서 저는 책자 담당이어가지고 책자 만들고 있었어요. 4월에 있을 유럽 여행 수업을 위해 가이드 책을 만들고 있는 이현진 학생. 어른도 힘든 이 일을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프로젝트를 학생들한테 선생님이 주셔가지고 이것도 유럽 여행도 큰 프로젝트 중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학교에서는 그 기본적인 틀 날짜만 정해주고 그 안에서 예산이나 막 어디로 어떻게 가는지는 저희가 다 짜는 거예요. 중등 과정 올라오면 한 학기에 한 개씩 만드는데 근데 자기가 뭘 했고 그 무슨 캠프에서 뭘 느꼈는지 같은 거 적고 20페이지 정도 만들어요. 이야기학교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꾸준히 해온 다양한 프로젝트와 자신만의 책을 만드는 수업을 통해 끊임없이 삶의 지경을 넓히고 개인의 역량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이현진 학생을 찾아왔는데요. 투어를 먼저 가고 도시 가는 게 왜냐면 그 가이드가 이야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생활 중인 친언니 이진영 자매입니다. 보고 이제 가이드 말 들으면 더 새롭게 와닿는 아는 만큼 보이는 거. 저는 우선 다양한 경험을 직접 몸으로 직접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제일 좋았던 것 같은데 자전거 여행이나 그런 여행 다른 부수적인 여행을 많이 다닐 때 자기가 적성에 맞는 것도 잘 찾을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뭔지 고민을 하고 기도하면서 찾아가고 학교를 진학하거나 아니면 일을 이제 현장으로 바로 나가거나 그런 걸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안녕 우리 딸. 안녕. 뭐해? 안녕. 참으시자. 언니한테 조언 받았어? 빨리 해야 돼. 얼마 시간이 안 남았잖아. 금방이야 시간이. 맞아. 다 예약해놔야 돼. 예약을 해야 되니까 걱정 안 돼? 두 자녀를 이야기 학교에 보낸 이 가정은 학교 교육을 통해 가정의 변화까지 경험했습니다. 앉아서 그냥 문제 풀고 암기하고 그런 것만 공부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진짜 중요한 공부를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 같아요. 많이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 이야기학교가 기독대안학교잖아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신앙 안에서 들어서서 신앙의 가장이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 가족이 정말 믿음 안에서 아주 큰 믿음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러한 어떤 그런 것까지 생각하게 됐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그런 면이 좋은 것 같아요. 자녀와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이 가정.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다음 세대와 믿음의 가정이 이야기 학교를 통해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며칠 후 다시 찾은 이야기 학교는 방학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로 북적였는데요. 학기를 시작하기 전 성경을 오디오로 들으며 신앙의 기본을 다지는 성경 통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사와 학생이 새학기 학사 일정을 함께 고민하며 세워가는 모습도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합의한 걸로. 수전을 준비할 때가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그렇게 준비했을 때는 만약에 수상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 시간 내에 했을 수도 있으니까 학교 콘텐츠가 아니고 개인 공부를 하는데 학교 수업 시간을 활용한다고 그럴 때는 조정이 필요하다. 초등 아이들은 이야기 학교의 교육 활동이 굉장히 많고 배우는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걸 학기 말에 물어보면 놀아서 좋아요라고 말합니다. 교육 활동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중고등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아이들이 좋아하는 건 이 안에서 다양한 걸 경험해 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를 그저 공부하는 곳, 가기 싫은 곳으로 생각하지 않는 이야기 학교 아이들은 어떤 수업에서든지 재미를 찾아냅니다.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이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이렇게 오늘도 이야기 학교는 말씀 안에서 다음 세대를 교회의 희망으로 키워내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야기학교에서 아이를 기르는 인재상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가 자기의 은사, 재능, 역량을 확실하게 알고 키울 수 있는 사람, 세 번째가 기독교적 가치로 이 사회를 읽어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밑바탕이 돼서 사회에 나가서 타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성품을 보여주는 아이들, 그 다음에 자기의 잘하는 것과 역량들을 길러서 섬기는 데 사용하는 그런 아이들, 그리고 이 세대를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지속해서 그 힘을 발휘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처한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 아이들이 주체가 된 행복한 교육이라는 목표 아래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교육하고 있는 이야기 학교. 가정과 학교, 교회가 하나 되어 아이들을 양육하는 이곳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는 오늘도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네,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이야기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방학 기간에도 아이들로 가득했던 이곳이 코로나19로 조용한 모습입니다. 이야기학교 장한섭 교장선생님 모시고 잠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장선생님 이야기학교 이름이 참 특이한데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이야기학교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자기 이야기를 만들어가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인류가 쌓아온 지식들을 듣고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자기의 삶을 살아나가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아이들의 행복한 교육이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이야기학교만의 특별한 수업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네, 많은 것을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는 3가지 과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수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경, 교리, 예배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문화로 경험하도록 하는 그런 데 중점을 두고 교육 과정을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는 국어, 영어, 사회, 역사 이런 과목과 더불어서 여행을 많이 다닙니다. 더불어서 살아가는 능력들을 기르기 위해서 종강, 개강, 또 자전거, 또 유럽 여행 수업, 다양한 수업들이 있습니다. 또 서울시가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문화체험, 역사체험 이런 교육 과정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자연과 함께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수학과 과학 과목이 있지만 더불어서 샬롬 농사, 또 숲체험, 숲속교실 그렇게 직접 자연과 더불어서 생태 감수성을 길러가는 기독교적 교육 과정을 갖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보기에 좀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하는 교육 과정은 지역사회와 연관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한다는 겁니다. 성북문화재단, 네임리스, 또 구세군 희망나눔이, 서울환경운동연대 이런 곳과 더불어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지역사회에 이루어갈 수 있을까를 경험적으로 배우게 하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네, 다양한 수업과 학생들의 주체적인 참여로 만들어가는 이야기학교의 앞으로의 비전도 궁금한데요. 나눠주시죠. 네, 2가지 소박하지만 큰 꿈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독교적 가치가 담긴 교육과정을 더 세밀하게 만들어가고 싶다. 유럽과 북미의 기독교 교육들을 받아들여서 저희가 차근차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입시 경쟁적인 한국의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행복하고 즐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이루어진다면 아마 일반 사회와 기독교 안에서의 어떤 모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보여주기 위한 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 교육에서 마땅히 해야 할 길이기 때문에 걸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모쪼록 이야기학교 아이들을 비롯한 이 땅의 아이들이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하며 지금까지 이야기학교에서 특별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는 것 참 아름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세대의 위기를 말하는 요즘 해성교회 이야기학교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써내려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이렇게 CTS는 창사 25주년을 맞아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유산을 조명해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중부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아리랑의 고장 정선에서 인사드리는 CTS 중부본부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정선역에 와 있는데요. 이 역에는 정선 아리랑 열차가 관통하는 그 기차역입니다. 정선 아리랑 열차는요, 서울 청량리역에서 출발을 해서 제천, 영월, 민둥산, 그리고 이곳 정선을 지나 강원도 아우라지까지 강원도의 자연 절경들을 또 관찰하실 수 있는 그런 역입니다.
이곳 정선에 와서 이렇게 고개만 돌려보아도 정말 대자연의 기품이 느껴지는 그런 고장인데요. 이곳이 이렇게 자연 속에 있다 보니까 또 도시와는 좀 거리가 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불모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복음의 불모지 속에 107년의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정선 감리교회입니다. 저는 오늘 정선 감리교회와 함께 신앙 여행을 좀 특별하게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그 여행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태백산맥 중심부, 겹겹이 산지로 둘러싸인 강원도 정선군은 강원도에서도 가장 외진 곳이라 일찍이 복음이 들어가기도 쉽지 않았습니다. 100여 년 전 거의 유일한 관문이었던 평창에서 정선으로 넘어가는 이 성마령을 통해 첫 복음의 발길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길이 그 100년 전에는 유일한 길이었다고요? 네, 그렇죠. 이 길은 정말 험하고 지금은 이렇게 넓지만은 그때는 정말로 사람만 다니던 곳이며 전기도 없었고 정말로 다니기 진짜 힘들었던 그러한 길일 겁니다. 네, 그래요. 그때 1911 그때 노블 선교사와 윤석열 전도사께서 복음을 들고 이 길을 처음 넘어온 길. 이게 그 복음 길이구나. 전파의 길 성마령. 정선에는 별을 만질 수 있는 영이 있는데 그 이름이 성마령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 고개를 넘기가 참 힘들었다. 어찌 그렇게 높았던지 지금 상상하니 어렵기만 하다. 범을 잡을 수 있는 이 덫이 여기저기서 발견되었다. 흉년이 들어서 식사를 잘 사 먹을 수가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는 이 어려운 지역을 대변하고 있죠.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조양강이 감싸는 마을을 해발 1561m의 가리왕산이 품은 곳, 그 중심에 정선 감리교회가 있습니다. 오래된 읍내에는 정선 지역의 정서와 역사를 보여주는 정겨운 향토 음식들이 먼저 반깁니다. 네, 이곳이 정선 읍내 장터입니다. 과거에는 이곳이 정선의 아주 가장 중심가였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지금 장날이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데, 지금 이거 뭐예요? 음식을 하시는데? 이거는 지금 정선에서 제일 유명한 메밀 부치기, 이거는 메밀 전병입니다. 메밀 전병. 예, 이거 굉장히 유명한 음식인데, 그렇죠? 그 정선 5일장 하면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어르신 요즘에는 어떠세요? 그럼요. 정선 5일장 하면 뭐 서울 같은 데서도요. 주말에마도 굉장히 와요. 전국에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정선 5일장 유명하잖아요. 그러면요. 그러신데 이거 한번 드셔보셔요. 이게 뭐예요? 이게? 부치게. 강원도의 소박함. 네. 느껴지는 맛이네요. 맛있죠? 네, 맛있습니다. 한번 먹으러 들어갈까요? 더 가시죠. 맛있게 한번. 자리를 잡고 곤드레밥과 함께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1980년도까지는 또 우리 정선감리교회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하던데 어떠세요? 그 당시에만 해도 정선이 큰 건물도 없고 제일 큰 건물로서 상징적인 랜드마크 교회로. 저는 예전에는 감리교회 하면은 정선교회로 이렇게 다 통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어요? 네, 그 당시에는 우리 정선 감리교회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디 식당에 예약을 해도 감리교회로 다 통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사회의 중심점 역할을 해온 정선 감리교회. 그 시작은 1913년 9월 17일인데 당시 정선 지역 담당자 박원백 감리사가 정선군 정성면에 집 한 채를 구입하고 초대 담임자 신성희 전도사 내외를 중심으로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정선 지역 복음의 통로가 됐지만 지역 특성상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918년 기독신보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정선은 산과 물이 많고 길도 험하고 나무도 많아 사람이 생활하기에 불쌍한 것도 제일이고 예수교인 적기도 제일이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의 헌신으로 복음의 씨앗은 계속 뿌려졌습니다. 교회가 없는데 교회가 세워졌으니 의의가 있죠. 정선 감리교회가 정선군에서 최고 큰 교회가 됐으니까 그 하나님 뜻이지요. 축복이지요. 일제강점기에도 정선 감리교회는 신앙운동에 매진했습니다.
전도와 신앙 부흥 운동은 물론 어려운 이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했는데 무엇보다 1922년에 설립한 정선 유치원은 지역사회의 큰 희망이었습니다. 학교가 줄어드는 현실 속에서 유치원을 통한 기독교 교육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차지했던 교육사업, 문화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의 사역을 모교회로서, 어머니 교회로서 이 지역에 곳곳에 구석구석에 오지 마을에까지 복음 선교를 확장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라고 그렇게 여겨온 세월 107년의 역사 속에 묻어있는 비전이었습니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한국전쟁으로 교회는 큰 위기를 겪게 되는데 예배당이 폭격당해 완파된 것입니다. 예배당을 잃은 성도들은 여기저기 교우들의 집을 돌며 어렵게 예배를 이어갔는데 1952년 10월 18일 윤종열 씨 집을 구입해 예배를 드리며 정선감리교회는 새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6.25 사변 때 미군 폭격기들이 여기 교회에서 누가 장작을 떼고 하니까는 이 민군들이 있는 줄 알고 폭격을 했어요, 교회를. 그래서 그건 교회가 전부 잿더미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디귿자 기와집을 사가지고 몇 년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하다가 다시 정비를 해서 이곳에 석조, 돌 교회를 다시 건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이제 교인들이 많아지니까는 그다음에 지금 있는 건물에 뼈대되는 거를 건축을 하고. 종전 후 정선감리교회는 상처 입은 민족의 미래를 교육으로 세워갔습니다. 가난 때문에 정규 교육을 못 받는 어린이들에게 신앙 중심의 초등교육인 웨슬레 구락부 사역을 시작했고 1956년 6월 6일에는 정선 유치원을 다시 개원해 자립으로 운영했습니다. 여성교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양재 학원도 운영했는데 이러한 정선감리교회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주일학교의 발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한 강혜정 원로 장로님은 올해 101세로 정선감리교회 역사의 산증인입니다. 아주 의자도 하나도 없고 그냥 하얀 치마적살 저고리 입고 노인네들이 20명을 20명을 땅에다 쭉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랬어요. 예수만 잘 믿고 성경 공부만 잘하면 1등 간다. 그래, 꼭 신앙생활 잘 해야 된다. 신앙생활 잘못하면 공부를 암만 해도 성공을 못해. 신앙생활 잘해야 성공하지. 정선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많은 교회들을 개척해온 정선감리교회. 이제 정선 지역뿐 아니라 해외 8개국에 110여 개의 교회를 세우며 선교의 지경을 넓히고 있습니다. 정선교회가 해외 선교사가 없었다면 세워지지 않았을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선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 해외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 필리핀, 중국, 태국, 미얀마, 스리랑카 여러 나라에 이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1대 증조 할머니부터 2대, 3대, 그리고 4대 증손주들까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복된 가정. 시대와 상황은 달라져도 변함없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가는 교회입니다. 저희 4대가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하는 일이 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면서 4대가 함께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기도하는 일이 저희들에게는 큰 축복이고 감사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성도들이 함께 지어 부르는 정선교회가처럼 척박한 정선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 정선감리교회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안고 오늘도 나아갑니다. 네, 이렇게 거룩한 신앙의 유산을 간직한 우리 정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석재 목사님 이곳에 모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정선교회가 또 107년의 역사를 간직한 그 거룩한 부담감 위에 세워졌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또 이끌어 가실지 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정선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강점기라고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시기가 있었고, 또 해방 이후 전쟁이라고 하는 폐허를 가져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정선감리교회가 107년 전에 세워지게 되었고, 또 성마령을 넘어오는 해발 1100고지를 넘어오는 노블 선교사의 복음의 씨앗으로 오늘까지 우리 교회가 성숙되고, 그런 암울한 상황 속에서 지역을 향한 교육과 문화와 복음을 위한 자리매김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107년을 연결게 한 이 복음이 성숙되어서 정선과 한국을 넘어서 이제 성마령을 넘는 복음이 세계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그것이 우리 교회가 품은 비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오늘 귀한 말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 정선 지역은 처음에 들어올 때 어떻게 사나 하면서 울고 들어왔다가 또 나갈 때는 정이 들어서 울면서 나간다고 합니다. 저도 오늘 정선 지역 처음 방문했는데요. 올 때는 정말 멀게만 이렇게 느껴졌는데 또 와서 이 프로그램을 하면서 또 정선의 맛과 멋 그리고 따뜻한 마음까지도 가슴 가득히 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선교회 구호 함께 외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죠? 자, 정선에서 여러분으로 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정선감리교회가 앞으로도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길 바라겠고요. 이런 정선감리교회 같은 귀한 신앙의 유산을 우리가 잘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교회와 관계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로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는 특히 이 땅의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라는 주제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우리의 영유아들을 비롯해서 다음 세대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힘써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스크 외출하실 때 꼭 챙기시고요. 개인 위생 관리, 손 씻기 철저히 해주셔서 건강 꼭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